지하를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하는 설거지에 쇼핑, 그리고 각종 교통수단까지 우리 생활 대부분이 지하 공간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아온 인간들에게 지하는 이제 심각한 경고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 지하. 지하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 주택가 골목에서 맨홀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맨홀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하 공간이죠. 그 뚜껑 아래 지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이리저리 얽힌 선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맨홀 안에 물도 꽤 많이 차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이 대체 어디서 흘러들어왔죠? 장마철이 유독 심하거든요. 입상관로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곳 맨홀 속 케이블을 통해서 주변 600여 가구에 통신과 인터넷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선들이 지하에 자리 잡게 된 때는 우리 주변의 전봇대와 사방에 치렁치렁 걸려있던 전선들이 하나 둘 사라진 시기와 비슷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선들이 많아지면서 지상의 풍경도 바뀌고 있는 거죠. 통신선뿐만이 아닙니다. 이따금 마주치게 되는 맨홀 작업 현장. 다들 비슷한 복장,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 도시가스 시설물 점검을 하는 중이고요. 통신 사용하는데 이상이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지역 난방 이런 시설 맨홀 점검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 변류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제수변이라고 알고 있는 저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 전기 공급 설비를 점검하는 데 있고요. 장마철 대비해서 하수관과 안에 퇴적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수많은 시설들이 우리 발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파면은 한두 개 정도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통신사만 해도 3개, 4개가 되니까요. 거의 도로에 꽉 찼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하는 어느새 포화 상태가 된 거죠. 이미 지하 공간은 저희 근대와 함께 저희 세계로 들어온 공간이고 더 이상 우리 인류와 우리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지하에도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GIS라는 땅속 지도입니다. 지하 시설물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하 시설물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지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게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지적도 등 이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진 게 이제 GIS 시스템이라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지하 시설물의 위치뿐 아니라 묻혀있는 깊이까지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GIS 시스템이 만들어진 데에는 아픈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일어난 대구 가스 폭발 사고. 100여 명이 사망한 이 사고는 땅속의 가스관을 잘못 건드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스관 같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아스팔트 표면 위에서 30cm, 35cm 밑에 도시가스 관이 묻혔는데 그거를 브레이크하러 두들기라 이게요. 그래가지고 터뜨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정확한 땅속 정보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탄생한 GIS 시스템. 앞으로는 지하를 좀 더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3차원 기반의 통합 지도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시설과 구조물, 그다음에 집안 특성, 예를 들자면 지표면의 깊이라든지 안반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3D 형태를 만들어주면 쉽게 어느 위치에 어느 시설이 있고 지표면 아래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온 지하 공간. 지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것들이 생기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지하를 이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지하 2층 대합실입니다. 지하가 생활 공간으로 들어온 것은 지난 1960년대부터 서울 을지로 일가에 최초로 지하상가가 건설됐고 이어 1974년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습니다. 대도시마다 건설된 지하철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지하상가 등 편의시설들은 점점 진화를 거듭하고 있죠. 지하의 편리함에 이끌린 사람들로 인해 지상만큼이나 지하 공간도 이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 공간 이제 활용하는 게 다양화가 되고 대규모 점점 심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50m까지의 구간인 경우는 지하철,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뭐 난방, 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고요. 50m에서 100m 사이에서는 지하 벙커, 또 외국에서는 식수 정수장이든가 이런 산업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 지상에서 가까운 지하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지으려면 더 깊숙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하 계단. 얼마나 내려가는 걸까요? 무려 37m. 지하 8층 깊이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력구라 불리는 공간입니다. 굵은 전선이 쉼없이 뻗어있는 이곳 전력구의 전체 길이만 2.3km. 우리 발밑에 이런 거대한 터널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고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전솔로라는 그런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송전솔로 중에서도 그 지상에 설치하는 송전솔로가 있고요. 지하의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토목 구조물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 게 바로 전력구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지하 전력구 덕분에 도심 지상에 60개가 넘는 송전철 탑을 세우지 않아도 됐다는데요. 최근엔 수도, 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지하 공동구의 건설이 늘어가는 추세.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道路には埋設物がガスとかね電気とか水道とかいっぱい入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が傷んだら直すということでその度に掘り返すんですよね。それを共同溝に地下に全部入れるっていうことでその中の設備更新をトンネルの中で入れ替えられますからね道路を掘り返したりすることがなくなります。それと防災機能の向上というのは、これが多分メインなんですけどもその大震災とか、大きなその災害があった時に、地下空間の方が比較的安全なんですね。 전력구나 공동구에 자칫 사고가 생기면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만큼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실시간 감시 시스템과 정기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서는
지하 공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의 지반 조건이 땅을 조금만 파도 바로 단단한 안반층이 나옵니다. 안반층의 한 55%가 화강암층하고 화강 편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하는데 최적의 지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하 공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지반 조건에 첨단 기술까지 더해져서 우리의 지하 공간은 점점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강원도 정선의 한 광산. 갱도를 따라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지하 100m 깊이의 동굴 실험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곳에선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 가능한 형태인 압축 공기로 변환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본 시설은 땅 속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땅속 환경을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많은 양을 저장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생산하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심지나 산업단지에 지하 에너지 저장 시설을 설치한다면 전력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러한 저장 시설을 만들기에 지하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지하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안반이라는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압의 압축 공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제성과 어떤 수명이라든지 이런 유리한 장점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